앞선 문제에선 이 두 개를 섞어가지고 Ag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침전이 되는 반응의 양론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앞서 침전 형성 반응에서 여기에 있는 NO3 마이너스하고 Fe3 플러스 침전 형성 반응에서는 구경꾼이었잖아요. 근데 묘하게도 요 Fe3 플러스 그러니까 얘는 정말 진짜 구경꾼이고요. 얘는 묘하게도 아주 특별한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뭐다? 가시분해. 자, 이게 뭔 말이냐? 자, 여기에 있는 요 철3가는 수용액 중에서 H2O와 반응을 해서 착이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 좀 처음 들어보는 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말로는 착이온, 영어로는 컴플렉스 아이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확하게 뭐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문제에서는 그냥 착이온 자체를 몰라도 만들어진 물질로부터 무슨 반응이 진행된다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냥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사실 또 이것만 배우자고 하면 한 일주일 넘게 배워야 되니까 뭐 그냥 됐고 그냥 저런 게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이때 그 착이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요 철이온이 물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겠어요? 물을 만나겠죠 뭐. 물이 천지백가리로 많겠죠.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느냐? 요 철이온은 물들이랑 반응을 해서 보시다시피 짜잔 해서 전체적으로 3 플러스가 되는 요런 이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에 철 이온이 그냥 단순히 녹아있는 게 아니라 아예 물과 철이 반응을 해서 저런 식으로 이온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저런 타입의 이온을 착이온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건 다는 아니고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특별한 결합이 생기는데 뭐 그거는 사실은 고교 교과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런 게 만들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죠. 자, 이것에 대해서 잠시 르샤틀리의 원리를 생각을 하면 이런 식의 착이온 형성은 반응 진행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반응 진행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완벽히 반응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H2O가 지금 이 시스템의 용매잖아요. 그럼 용매는 조금 있는 게 용매예요? 많이 있는 게 용매예요? 많이 있는 게 용매죠. 즉 얘가 이 시스템 안에 거의 무한정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한정 있으니까 잘 안 되는 놈도 뭐 잘 안 되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한두 개 남아 있어도 얘가 천지백가리로 많기 때문에 무조건 달려들어서 이게 전부 다 돼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물속에 철 3가 이온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게 무조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자, 물속에 H 플러스가 존재하면 얘가 누구를 만날 수 있죠? H2O를 만나면 나중에 무슨 이온이 돼요? H 플러스 이온이 물속에 있으면 물을 만나서 무슨 이온이 돼요? 바로 H3O 플러스 이온이 되죠? 무슨 말 알겠죠? 이거 얼마나 진행돼요? 이거 얼마나 진행돼요? 100%거든요? 이유가? 얘가 무한정 있어서 그래요. 용매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화학투 문제 같은 거 풀 때 H 플러스 농도가 그게 바로 H3O 플러스 농도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양이온이 물이랑 반응해서 H3O 플러스가 되듯
철 3가 양이온이 무한정 물이랑 반응해서 이런 녀석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H3O 플러스는 교과 과정에 등장하지만 이건 교과 과정에 등장하진 않죠. 하지만 원리적으로 큰 차이는 있겠어요? 원리적으로 굉장히 유사하겠어요. 원리적으로 유사하니까 이게 서울대에서 이런 걸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제 이런 건 또 특별히 차기온이라고 하고 또 이쪽과 관련된 또 수많은 연구가 있지만 그것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요 정도만 인식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양로 문제가 제시가 된 거지. 그러면 되겠죠? 참고로 지허이야? 얘 이름은? 이름. 오, 이걸 모르다니. 이름 있죠. 야, 이거 뭐라? 이름 있죠. 이게. 그냥 보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렇지. 바로 하이드로니움 이온이라고 합니다. 하이드로니움 이온이라고 합니다. 번역이 없습니다. 번역이 없기 때문에 우리말로도 하이드로늄 이렇게 쓰거든요. 번역이 없기 때문에 뭐 그대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하이드로라는 어근이 뭔 뜻이냐면 물을 뜻해요. 물을. 그리고 뒤에 붙은 니움 이게 뭐냐면 양이온을 뜻해요. 그래서 어근의 뜻을 분석을 하면 물과 관련된 양이온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H3O 플러스 이 녀석의 이름을 하이드로니움 이온이라고 합니다. 뭐 번역이 또 없고요. 번역은 저렇게 하여튼. 그래서 H 플러스가 완전히 하이드로니움 이온이 되듯 철 3가도 완벽하게 다 차기온이 된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따 이 녀석의 초기 농도 계산. 초기 농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 100% 저렇게 되는 거니까 뭐 철 3가 이온의 농도라 하나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진 요 차기온의 농도라고 하나 뭐 딱히 차이가 있진 않겠죠. 자, 농도는 뭐를 뭐로 나누는 것? 뭐를 뭐로 나누는 것? 뭐를 뭐로 나누는 게 농도? 모르 농도. 바로 그놈의 모르수를 그때의 부피 알겠죠? 자, 철 3가 모르수 얼마? 0.050 모르. 그리고 그때 부피는 다 더해서 0.5 리터. 자, 계산해 주시면 얼마냐면 0.1 몰 정도가 되겠네요. 좋아. 됐죠? 이렇게 되십니까? 자, 이때 아주 묘하게도 이 녀석이 3 가수분해가 된답니다. 그 가수분해 식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 이 상태에서 요렇게 되고 요렇게 이런 식의 가수분해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왜인지 이유에 대해서는 당장 모르셔도 되고요. 문제 이 반응식이 나와 있거든요. 오케이? 문제에 나와 있는 반응식을 썼을 뿐입니다. 자, 의미는 뭐냐면 여기 H2O가 있죠. 그럼 H2O가 6개였는데 5개가 되면서 나머지 하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오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H 플러스 떨어졌으니까 여기 있는 OH는 사실은 이온가가 뭐겠어요? OH 뭐예요? 우리가 보통 OH 뭐라고 얘기해요? OH 음이온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앞서 이 철은 지금 몇 가 양이온이었어요? 3가 양이온이었죠. 그러면 3가 1-3 전체 이온가는 뭐가 되겠어요? 2 플러스가 되겠죠?
이런 반응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가수분해의 가짜가 무슨 말이에요? 가수분해 가짜가 이게 더하기 가짜거든요. 숫자가 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물을 더해서 분해했다. 그럼 뭔 말이냐면 얘 입장에서는 물이 더해졌죠.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물이 더하기가 돼가지고는 그게 이런 식으로 물 하나가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하고 쪼개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분해란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 철 3가 양이온이 물을 받아들인 다음 물 어떤 놈 하나를 저렇게 분해시켜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반응을 저 양이온에 의한 가수분해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은 뭐시기냐? 아이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 화학투 과정엔 짝염기의 가수분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짝염기의 가수분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자, 대표적으로 어떤 예시가 있을 수 있냐면 CH3COO 마이너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보시죠. 이놈이 어떻게 되는 게 가수분해예요.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될 때. 보이쇼? 그러면 이때는 여기에 있는 요 슈쇼가 1이 들러붙으면서 OH-가 만들어지죠. 이것도 의미상 뭐냐면 가수라고요. 이것도 가수인데 재밌는 건 보통은 화학투 과정에 음이온이 가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이온이 가수분해를 한 결과 뭐가 맹그러진 거예요? OH-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 pH 계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산성돼요, 염기성 돼요? 보통 염기성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양이온이었어요, 음이온이었어요? 양이온이에요, 음이온? 지금 얘가 양이온이죠. 양이온도 뭐라 할 수 있다? 가수 분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산성이 되겠어요, 염기성이 되겠어요? 이때는 산성이 되겠어요, 염기성이 되겠어요? 이때는 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착이온이라고 하는 게 교과 과정에 등장하지 않지요. 하지만 마치 거울을 바라보듯 완전 대칭적인 반응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수분해가 되는데 기존의 교과서에 나오는 음이온에 의한 가수분해는 염기성인데 이렇게 양이온에 의한 가수분해는 산성이 될 수 있구나.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도 평형양료를 적용하고 평형상수가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로부터도 뭘 계산할 수 있다? pH 계산 어쩌고 저쩌고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산 과정은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화학투 시간에 배웠던 그대로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이제 또 편의상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얘를 또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양변에 H2O를 양변에 똑같이 더해주는 거죠. 그럼 얘를 또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바꾸어 쓸 수도 있죠. 맞죠? 이 H 플러스가 물 만나면 뭐 되니까요? 100% H3O 플러스가 되니까요. 아마 지금 문제는 이 반응식이 나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사실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근데요. 네. 이것도 반응물에 응. H2O가 있는데 네. 얘는 왜 100% 진행이에요? 어디요? 가수 가수분해 반응이요? 그 착이온 형성은 네. 100%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이게 이제 그건 또 왜 그러냐면 왜 100% 되진 않냐면 여기에 있는 이 H2O 입장에서 이 H2O 입장에서 철이랑 반응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잘 봐줘봐요. 이게 뭐냐면 아까 이거는 무한정 많이 있는 물과 반응을 하고 있는 거니까 100% 진행이 되는 거고요. 얘는 무한정 많은 물이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6개 물 분자 중에 하나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물이랑 만나서 반응하는 거예요. 다시요. 뭐라고요? 물이랑 만나서 반응하는
그런데 이 물이랑 만나는 건 이후의 과정이에요. 이후의 과정이어서 이게 완결이 된 다음 그 다음 만나 이 녀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래쪽 반응은 100% 진행될 수가 있는데 위쪽 반응이 100%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더해져서 전체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얘는 완전히 된다라고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요 단계가 걸려 있어서 물이 있어도 100%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밥 네. 가수분의 반응은 물이랑 밥 안 맞잖아요. 사실은 두 단계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은 다른 가수분해는 음이온의 가수분해잖아요. 음이온의 가수분해니까 물이랑 직접 만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녀석은 양이온의 가수분해라 물이랑 직접 반응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와야 그 다음 물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종류가 약간 다르죠.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 아시겠어요? 근데 네. 파트에서 음. 다른 양이온의 가수분을 배웠던 것 같은데 네. 좀 예시가 생각이 안 나서. 양이온의 가수분해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다고요?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철, 삼가, 아연, 이가 뭐 이런 거 등등등에 의한 얘기입니다. 양이온의 가수분해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뭐지? 네. 헷갈려. 그 산염기 할 때 나오잖아요. 산염기 할 때 사실은 보통 교과 과정에 이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짝산의 가수분에 네. 나오는데? 짝산의 가수분해에서는 전부 다 음이온과 관련되어 있는 가수분해입니다. 보통의 경우. 물론 다양성자성 산에서는 양이온이 가수분해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성자성의 가수분해는 그 수능 화학투에 나오진 않죠. 뭐 이렇게 완충용액 등에만 등장할 수 있고요. NH4 플러스 같은 건데. 걔는 그냥 산해입니다. 가수분해가 그냥 산해입니다. 그 뭐냐면 예를 들면 NH4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냥 뭐냐면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여기에 그냥 H2O가 더해져서 나중에 H3O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물 분자를 직접 쪼개는 게 아니라고요. 물 분자를 쪼개는 게 아니고요.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온 다음 물이랑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가수분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얘는 뭐냐면 가지고 있는 물을 쪼갠 다음에 그게 물이랑 반응해서 H3O 플러스가 나중에 되는 거니까 이것도 가지고 있는 물 분자를 쪼개는 게 맞죠. 그리고 이것도 가수분해인 거는 실제 이 음이온의 음전하가 수소에 전자 제공을 하면서 물을 기존에 있는 걸 뜯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수분해죠. 가수분해인데 얘는 그냥 산해입니다. 그냥 산해리에 나중에 물이 더해져서 H3O 플러스가 되는 브랜스테드 로리 반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걸 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반 화학투 교과 과정에서는 그래서 양이온에 대한 가수분해는 나오지 않습니다. 양이온에 대한 엄밀한 가수분해는 이렇게 철 이가, 아연 이가 등의 몇몇 전이 금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찾네요. 아니 뭔가 배웠던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NH4 저게 다였나? 저거 말고 더 없었나? 양이온 가수분해 이게 답니다. 뭐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몇몇 뭐 예를 들어서 그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소가 붙은 상태에서 양이온이었다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되는 반응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몇몇 아미노산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양이온이긴 하지만 이 L이라고 하는 그룹 속에 비공호 전자가 남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비공호 전자가 남아 있어서 여기에 있는 물 분자에
요 수소에 전자 제공을 하고 뜯어져 나와서 가수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교과 과정에서 안 배웁니다. 수능 교과 과정에서는 안 배웁니다. 이거 뭐 분소과학 같은 데서 나오죠. 네, 뭐 이렇게 뭐 일반학 과정에서 나오죠. 네, 그래서 그런 양이온의 가수분해는 근데 사실은 얘는 뭐랑 같은 개념이냐면 짝염기 가수분해랑 같은 개념입니다. 왜냐면 이걸 짝산이라 할 때 이걸 짝염기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짝염기의 가수분해와 이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수분해가 맞죠. 근데 아까 NH4 플러스는 그냥 가수분해가 아니고 산эл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양이온인데 진짜 가수분해라고요. 정말 가수분해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물 분자의 수소를 뜯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가수분해 반응이 맞는 겁니다. 좋아. 그래서 뭐 이 경우 일어나는 가수분해는 보이다시피 철이 3 플러스였잖아요. 그럼 H2O가 몇 분자 달라붙었어요? H2O가 몇 분자 달라붙었어요? 6개 붙었죠. 그럼 6개가 들러붙었는데 VS EPR이 적용된다면 구조는 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입체 구조를 팔면체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를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된 상태에서 H2O가 팔면체를 이루며 들러붙는 겁니다. 아시겠죠? 팔면체를 이루면서 들러붙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일어나는 가수분해는 바로바로바로바로 여기 산소하고 수소하고의 결합전자 있죠. 여기 있는 요놈 수소, 요놈 수소. 이게 정말로 이렇게 되면서 이런 가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즉 저기에 철이랑 결합해 있었던 산소에서 수소가 정말 잘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수분해라고요. 알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철은 3 플러스 양이온이죠. 그러면 이렇게 수소가 떨어져 나오면 얘가 1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는 뭐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청력이 나타나겠어요? 인력이 나타나겠어요? 인력이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인력이 나타나는 게 좋기 때문에 H 플러스 하나를 떨어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어쨌건 3 플러스고 1 마이너스니까 전체적인 이온가는 뭐예요? 2 플러스죠? 그럼 아시다시피 플러스하고 플러스는 정전기적 인력이 있습니까? 청력이 있습니까? 청력이 있으니까 한번 떨어져 나오면 다시 들러붙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빠이빠이 하고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양이온의 가수분해인데 이걸 보통의 교과 과정에서는 배우진 않습니다. 이제 보통 일반화학책이나 무기화학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그냥 딱 빼버리고 양론만 문제에서 물은 거예요. 오케이? 끝나겠죠? 그래. 자다. 찾아보니까 네. 진짜로 네. NH4 플러스밖에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약염기를 생각해냈는데 네. 마그네슘 수산화 마그네슘 약염기죠. 아, 아니면 그 걔는 좀 애매한데 일밀요? 이게 애매한 이유가 물에 잘 안 녹아서 그래. 이게 뭐냐면 물에 녹으면 100% 이온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에 녹으면 100% 이온화가 돼서 염기성이 세지는데 물에 잘 안 녹고 침전 상태로 좀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넣어준 것보다는 염기성이 덜 나와요. 근데 넣어서 녹아버리면 강염기는 맞아요. 강염기 맞아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좋아. 자, 요거. 근데 합주에서는 예. NH4 플러스 그거 가수분해라고 배웠는데 뭐 가수분해라고 해도 영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더하기 H2라고 표현하니까. 근데 엄밀한 의미로 가수분해를 하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교수가
중요하게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건 교수들이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별것도 아닌 형식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능 문제 나오는 것 중에 진짜 참 가슴 아픈 문제가 주어진 반응은 아레니우스 산이냐, 뭐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냐, 막 이런 거 묻는 문제 있죠. 그런 거 묻는 문제 있잖아요. 뭐 이거는 루이스 산이냐, 루이스 염 이런 거 묻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 중요하게 안 중요하게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완전 쓸데기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대학교에 화학과 가서 박사까지 하고 내가 노벨상 받는 연구까지 한다. 라고 할 때 그거 모른다고 해서 불편할까요? 아무런 의미도 없을까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왜 외워요? 어, 누가 만들어놨으니까. 아니요. 자본주의 사회라서요. 자본주의 사회라서요. 자본주의 사회라서요. 그게 무슨 저기 연관이 있어요?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은 뭐죠?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아하. 재빨리 대응해야 돼요. 그럼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평가도 재빨리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에 대한 평가를 라는 건 사실은 쉬운 문제겠어요? 어려운 문제겠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나는 아직 내 나이 될 때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를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어디에 재능이 있고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난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평가는 진짜 어려운 건데 그거를 질질 끌고 있을 수는 없죠.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상.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간을 재빨리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2차 대전 이후에 등장한 게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패권을 장악하면서 등장한 게 그때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객관식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객관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브랜스테드 로리 산인지 아레니우스 산인지 그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논술한 걸 보고 얘가 산염기 대한 전체적인 이해만 있으면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걸 논술형으로 쓴다면.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객관식이 횡행하다 보니 별것도 아닌 걸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걸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근데 대학은 객관식이 있다 없다? 대학교는 객관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학교 시험인데 객관식으로 냈다? 그럼 그건 그 교수 파면해야 됩니다. 교수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진짜요? 예. 에이. 대학교 시험에서 왜요? 사지선다로 나오잖아요. 내는 경우가 아주 특별한 과목에서 있습니다. 특별한 과목에서. 아주 특별한 과목에서. 바로 서울대에 개강되어 있는 생명과학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거든요. 서울대에 개강되어 있는 최고 인기 강좌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점수 그렇게 쉬워요? 네. 뭐냐면 그 서울대 개강되어 있는 그 무슨 생명과학개론이라고 하는 수업은 어떤 수업이냐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매 시간 번갈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과 선생님, 외과 선생님 뭐 등등등 들어오셔서 이게 건강 관련 수업을 하시는 겁니다. 건강 관련. 그리고 거기서 쇼킹한 건 법의학 교수님도 들어오십니다. 법의학 교수님 들어와서 살인 사건 막 사진 이거 나옵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실제 시체 사진이 나옵니다. 훼손된 신체 사진이 나오고 이럴 때 의학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걸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그 수업은 100% 교양이에요. 근데 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없이 많은 수업 중에서 이제 서울대 의대에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같은 서울대니까 서비스를 하면서 학생들의 그 의학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수업인지라 그 수업만 시험이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출강하는 교수님들은 매 시간 바뀌는 거예요. 매 시간 바뀌어서 그 수업만 객관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강좌의 그 성적은 출석이 50%입니다. 출석만 100% 하면 무조건 B는 나옵니다. 출석만 100% 하면.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학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 의학 교양을 학생들한테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업입니다. 왜냐하면 대학 생활하다가 몸 가는 애들 많거든요. 왜냐? 술 이빠이 처먹고 막
게임하고 막 이렇게 몸 가는 애들 엄청 많아요. 대학생활 하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 만든 것 같아요. 또 다른 학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대에는 그 수업이 있고 그 수업이 그리고 은근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왜 TV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벌거벗은 세계사 이런 것처럼 그런 형태의 수업이에요. 시험하는 예, 뭐 그런 것처럼 그런 형태의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부담 없이 이렇게 듣고 있으면 무슨 교양 TV 보는 것처럼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것만 객관식이에요. 서울대 시험에서. 근데 그런 게 아닌데 객관식으로 냈다. 이건 교수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브랜스테드 로즈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 가시면 1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아시트 뭐 NH3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내리 하는 게 사내리냐 가수부대냐 중요한 문제다 안 중요한 문제다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네. 서술형이어도 그런 네. 단어 선택 하나하나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고교 교사들은 굉장히 깡 막힌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고교 교사라기보다는 공교육 과정의 교사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매우 유동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교육이 청소년기 교육이라서 그런 거예요. 청소년기 교육은 스트릭트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교육 자체가 스트릭트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육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체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하고. 아유 오해하시네. 여러분 체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체벌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최근에 없어진 벌점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없어졌어요? 예, 그런 제도 없어졌다고 하대요. 벌점 제도나 아니면은 뭐 이럴 수는 있잖아요. 야, 너 오늘 화장실 청소. 맞아요. 이런 게 체벌이에요. 이런 게 체벌이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야, 너 저기 나가 있어. 이런 것도 체벌이에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은 무조건 체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고등 교과 과정은 뭘 가리키기 때문에? 프린시플을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중고등 교과 과정의 핵심은 프린시플이에요. 프린시플을 익히려면 사람이 강제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육은 체벌이 필요하고 그것을 가리키는 교육자가 약간 꽉 막혀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과목에 대해서 비판할 게 아니라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프린시플 속에서 인간은 다른 인간들하고 약속을 배우는 거예요. 약속. 어떤 약속을 배우냐면 1 플러스 1은 2로 하도록 약속했다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고교 교과 과정에서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스트릭트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비판할 건 아니고 당연히 그런 건데 그게 이제 대학 교과 과정으로 넘어가면 대학 교과 과정은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배우는 거거든요. 일반화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고교 교과 과정과 상황이 다르죠. 그럼 일반화를 배우는 과정이니까 내가 기존에 배운 걸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 객관식으로 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죠? 그리고 초등 교과 과정은 뭘 배우는 거예요? 초등 교과 과정은. 초등 교과 과정은 퍼시베이션과 이미지네이션을 배우는 거예요. 초등 교과 과정은 세상에 대한 인식 과정과 상상력을 배우는 게 초등 교과 과정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은 노는 거예요. 세상을 인식하고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근데 초등 교과 과정부터 애들을 잡고 그냥 막 괴롭히죠, 요즘은. 뭐 가슴 아프긴 하지만 뭐 하여튼 그렇다. 알겠다. 뭐 하여튼 그렇다. 자, 하여튼 요건 알겠죠? 자, 그다음. 자, 그럼 요건 인식을 하고 자, 여기 줄게 이제. 여기 준다. 자, 지우자. 쓱쓱쓱쓱. 오늘 6시에 끝나는 거죠, 그러면? 네. 네, 뭐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네. 그래. 자, 보자. 요거. 자, 가수분해 양론. 자, 3. 자,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반응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제 물을 더해놨네요. 그리고
하고 아이고 길어라. 자 이리 지우면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초기 조건에 얘가 얼마나 있었냐면 계산한 바에 의하면 짜잔 이렇게 됐죠? 맞나요?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반응이 돼야 되겠죠. 자 얼마나 반응이 되냐면 어차피 개수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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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니까 x만큼 없어지면 x만큼 생기겠네요. 자 그리고 끝이 나면 요래 됐죠? 자 이때 H2O가 더해져 있긴 하지만 양론적으로 별로 신경 쓰지 않죠. 이유는? 용매라서요. 용매이기 때문에 이 H2O의 양적인 변화는 고려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이 주어진 반응의 평형상수가 문제에 다 쓰여져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Fe H2O5OH2 플러스의 농도에다가 H3O 플러스 농도를 곱하고 Fe H2O6 플러스 농도로 나눠라. 문제에 저렇게 제시가 돼 있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이놈이 차기온이건 말건 그걸 몰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이렇게 평형상수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평형양론 세우고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지. 뭔말 알겠죠? 그래가지고 설라문에 이 자리에다가 얘 넣어주면 뭐만 남아요? x제곱 0.1 빼기 x 1이 된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까? 맞죠? 그리고 이때 이 주어진 반응의 평형상수는 얼마라고 되어 있음이야? 얼마냐면 평형상수가 0.01이라고 돼 있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값은 0.01이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돼 있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거하고 요거를 이용해서 뭘 구하면 돼? x를 구하면 되잖아. 어쨌건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자 그럼 이제 이 x를 풀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줄게요. 지운다. 지우자.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1, 두 번째 1 근사적 풀이. 자 근사적 풀이라. 어차피 어쨌건 방정식은 얘를 요거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수능 교과 과정에서는 거의 대부분 어떻게 푸냐? 이렇게 푼단 말이지. 맞아요? 사실 이게 무조건이죠. 수능에서는. 수능 교과 과정에서는 무조건 저렇게 되죠. 그리고 무조건 저렇게 되도록 문제의 숫자들이 다 조작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뭘 못 쓰니까요? 계산기를 쓸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되도록 숫자가 다 조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이 x를 무시 그렇다면 이때 이 x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바로 x는 근사적으로다가 루트 0.010 곱하기 0.1 맞지요? 그러면 얘를 풀어주면 내 기억에 대략 얼마쯤 나오더라? 대략 0.03 이 정도 나올 거예요. 대충 이 정도 나올 거야. 그렇죠? 대충 이 정도.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근사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100분의 1이고 그러니까 이게 1000분의 1이잖아요. 10의 마이너스 3승의 루트잖아요. 이게 그럼 이런 거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시다시피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잖아.
맞지? 그럼 얘는 루트 10에 10에 마이너스 2승이지. 그럼 루트 10은 9에 가깝지. 대충 3으로 치는 거야 그냥. 자, 3.3 제곱하면 뭐지? 10 넘어가나? 3.3 제곱하면? 살짝 넘나? 3.1 제곱하면 얼마야? 3.2 제곱하면 뭐야? 아이 갑자기 궁금한데? 아이 뭐 전혀 안 중요한데 갑자기 궁금하다. 6, 4, 2, 3은 2, 3은 6, 3, 3은 9. 그렇지. 3.1 그렇게. 이렇게. 3.1. 3.2면 10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루트 10 만들어서 3.0.403 이렇게까지 구해낼 수가 있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근사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어쨌건. 자,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나온 이 x를 그래서 누구? 여기에 있는 H3O 플러스의 농도라고 하자.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 두 번째 2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얘하고 얘를 이제 쭉 전개해가지고 다항식을 맹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다항식을 맹글면 얘가 아마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0.010x 그 다음에 빼기 0.001 이렇게 될 거네. 이렇게 되겠지. 맞나? 뭐 맞을 것 같은데. 맞을 것 같은데. 0.01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차 방식을 풀어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을 쓸 수밖에 없겠지. 뭐 딱 봐도 뭐 가수분해란다. 인수분해는 안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얘를 풀면 x는 자 2 곱하기 1 한 다음에 마이너스 0.01 더하기 루트 0.01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0.001 이렇게 될라나?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얘는 2 빼기 0.01 더하기 0.01 루트 41이 나올 거거든. 41이 나올 거거든. 무슨 말 알겠어요? 과연 왜 그래요? 왜? 화면 되지 뭘?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문제에 보니까 단 루트 41은 6.4 뭐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 알겠죠? 나오죠 문제. 네. 그럼 이걸 놓고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온다? 0.027이 나와요. 0.027이 나와. 그러면 문제의 뉘앙스상 어떻게 풀라는 얘기죠? 문제의 뉘앙스상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거기 되게 정말 생뚱맞지 않습니까? 단 루트 41은 나온 게 6.4. 나도 솔직히 내가 맨 처음 이 문제 봤을 때 좀 놀랐어요. 나도 그냥 대충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왜 루트 41이 왜 있을까? 이걸 왜 있을까? 했는데 이거였어. 정말 예. 예. 자, 근데 왜 이렇게 하라는 거냐? 왜 이렇게 하라는 거냐? 사실 이렇게 하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사실 안 중요합니다. 왜 안 중요하죠? 이미 우리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산기 여시면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2차 방식 풀어주는 방식 모드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면은 이렇게 할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이런 풀이가 나뉘어져 있느냐? 바로 이런 아이디어는 100년 전에 만들어진 아이디어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없을 때? 계산기나 컴퓨터가 개발되어 있지 않을 때. 그래서 그 관습 때문에 이렇게 풀어야 되느냐 이렇게 풀어야 되느냐를 나누어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건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도 계산기 좀 쓰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빨리.
근데 이제 또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전 세계에서 수학을 가장 잘하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나라는 인도죠. 인도죠. 인도 입시 문제는 뭐가 나오게요? 인도 입시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로그 3.1을 계산하시오. 이런 게 나와요. 그걸 계산한다고요? 네, 이걸 계산하는 게 나와요. 어떻게 계산해요? 테일러 전개로 전개해서. 아, 네? 테일러 전개로 쫙 풀어가지고 숫자 안에서 막 계산해가지고 다 몰라 이렇게 테일러로요? 네, 테일러 전개로 전개해가지고 막 이게 인도 입시 문제예요. 그러면 그 인도 학생들은 계산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인도가 수학의 강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문명이 발전하죠. 문명은 발전하잖아요. 근데 문명이 발전하지만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발전한 문명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때가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게 책 읽은 것 같은데. 내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알겠어요? 문명이 발전을 해도 그 문명을 사용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운명에 의존적이지 않은 삶이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거기에 너무 매이지 않는 삶. 그러니까 문명이 있는데 안 쓰는 건 좀 이상하죠. 있긴 있는데 쓰긴 쓰는데 거기에 매여 있는 건 오히려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뭐 대표적인 거. 여러분이 지금 손에 다 들고 있는 거. 내가 뭔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휴대전화가 정말 편리하죠. 편리하지만 그거 알잖아요. 거기에만 인생의 모든 걸 메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있죠. 그럼 그런 삶이 과연 행복할 거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지금 의료 서비스가 발전해 있어요? 안 발전해 있어요? 엄청나게 발전해 있죠. 엄청나게 발전해 있는 의료 서비스를 100% 누리는 삶이 행복하겠어요? 엄청나게 발전된 의료 서비스가 있어도 아주 건강하게 그 의료 서비스를 누리지 않아도 건강을 유지하는 삶이 행복하겠어요? 뭔 말하는지 알겠죠? 이게 사실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3000년 전에 있었던 동양의 고전 노자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딘가의 책에 읽었다면 그 저자가 노자에 있는 내용을 이제 언급하신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계산기가 있으나 사실은 계산기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건 중요하죠. 뭔 말 알겠죠? 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괴리 때문에 오는 내용들입니다. 과연 계산기를 쓰게 할 것이냐, 쓰지 않고도 계산할 수 있게 할 것이냐. 거기서 오는 그런 애매한 딜레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교육 철학이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내가 봤을 때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이게 뭐냐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건데.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바로 네 번째 5% 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혀 그럼 왜 5%냐? 그럼 4%는 안 돼? 6%는 안 돼? 다 돼요. 다 되는데 왜 5%냐면 그냥 관습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냥 관습으로 정해진 거라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알아두면 편리한 거예요. 자, 뭐냐면 1. 초기 농도 평형상수가 5% 미만. 5% 미만. 이면 그러니까 5%니까 다른 말로 0.05겠죠? 이면 근사적 풀이가 효과적이에요. 근데 역으로
평형상수를 초기 농도로 나누었을 때 그게 5%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근사적 풀이시 오차가 커집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간의 경험에서 온 거라 그냥 그런 것 같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의 경우는 평형상수와 초기 농도 B를 생각하면 평형상수가 얼마였어요? 0.01이었죠? 초기 농도는 얼마였어요? 0.1이었죠?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몇 퍼센트예요? 10%잖아요. 10%. 그러면 지금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조금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사적으로 풀면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이 답이다. 알겠죠?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초기에 반응물이 하나만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산해리니까 그 산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해당 물질. 특히나 산해리에서 적용되는 거라 처음에는 그 물질이 탁 해리되는 그것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판단하는 얘기입니다. 좋다. 근데 그런 네. 사실은 반응물이 다양한 물질 반응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냥 계산기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아까 방금 봤던 산해리처럼 하나의 산이 해리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냥 원리도 아니고 뭐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종의 가이드라인, 대충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제가 기억력이 잘못된 걸 수도 있긴 한데 아, 예. 언젠가 했을 네. 때는 저는 네. 결국 0.1 마이너스 x에서 x를 무시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x를 구했을 때 그게 0.1에 0.1은 뭐냐면 그 가이드라인을 10%로 잡은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기서요. 어. 저 식 자체에서 0.1 마이너스 x에서 x를 무시한 건데. 응. 그러니까 그래서 0.1이랑 x를 비교했을 때 이게 5%가 되냐? 이거는 그것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맞아 저는 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무시했는데 0.1하고 0.03이면 30% 정도 되는 거죠. 30%. 그러니까 굉장히 오차가 큰 거죠. 그럼 이 방법으로 갔을 때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봐봐요. 계산을 하고 나서 알 수 있는 거죠. 아하. 계산을 하고 나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계산하기 전에 알 수 있다고요. 오, 좋네요. 계산하기 전에. 계산하기 전에 알 수 있는 거니까 저 가이드라인으로 일이 바로 안 가고 바로 일이 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또 하나의 팁은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왔는데 또 하나의 팁.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냥. 문제에 이상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네, 이해했죠? 그러니까 문제에 보면 단 이렇게 해놓고 단 로그 2는 0.3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 근사하지 말고 이거 이용해 쓰라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근데 이런 거 없어. 그럼 근사적으로 풀라는 거지. 그리고 그럴 때 있잖아요. 계산하나 보는데 네. 여기서 루트 어쩌고가 죽어도 안 나올 때 그렇죠. 갑자기 시간 탐나고 네. 망한 거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됐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은 전기화학 문제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화학.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볼 거냐면 쭉 넘어갔으리 가스리 어디 가스리 몇 번 문제냐면 그 다음은 어딨지? 22페이지 22페이지에 27번 몇 번? 22페이지 27번 바로 그 유명한 fuel cell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이거부터 한 5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나도 화장실 가야지. 어우, 심해져.
덥다니.